안녕하세요. 화산관제인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 효과, 먼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미치는 효과 중 파산재단의 성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한다.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죠.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여기다가 이제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재산이죠. 이걸 자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유재산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재산. 압류금지재산은 일반법인 민사집행법 195조에 압류금지 물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의식주에 관한 거죠. 뭐 법을 한번 법제처 사이트라든가 대법원 사이트 가면 195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 기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현재는 1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죄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장애인용 경차, 뭐 이런 게 압류금지 물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6조에는 압류금지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고, 결국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압류금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86조에 따라서 정해지고, 압류금지 재산을 정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채권인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십시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비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 혹은 장교, 준사관은 압류할 수 있겠죠. 병사라는 거는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요 네 계급을 병사라 그러죠. 하사, 중사, 상사, 주임원사 이런 사람들은 부사관이라 그러죠. 옛날에 하사관이라 그랬는데 지금 부사관이라 그러죠. 준위는 준사관, 그 다음에 소위 이상은 장교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입니다. 살아야죠.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 그렇죠? 퇴직금도 그래서 2분의 1만 파산재단에 넣죠. 주택임대차법 8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는 지역에 따라 틀리죠. 서울은 5천만원, 수도권 정비개혁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300만원. 늘 얘기했죠. 김포가 원래는 3번이었는데 이제 일로 올라갔죠. 광역시. 광역시라는 건 이제 전국에 6대 광역시가 있나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데, 그 다음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300입니다. 그 밖의 시군구 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한 경매 신청이 등기 전까지 뭘 받아놔야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야 되고, 그죠?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 11년을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41, 42 또 나오죠. 서울시에서는 1억 5천, 그 다음에 과민억제권역은 1억 3천, 그 다음에 7천, 6천입니다. 여기는 5천, 4,300, 2,700, 2천. 2,700 맞죠? 아까 2,300이네요. 아, 이거 헷갈려 항상. 5천, 4,300, 2,300, 2천.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이거는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거죠. 다만 압류 금지 범위는 생계 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번.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그 다음에 상해에서는 뭐 진료비, 수술비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보험금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 보험, 만기한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보험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1년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건 185만 원이죠, 지금. 그쵸? 대통령령이. 각주 44번에 볼까요? 그쵸? 지금 185만 원입니다. 185만 원. 한편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될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 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탁법 24조에서 위탁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신탁계획에 의해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므로 신탁 재산이 당연히 위탁자의 파산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골머리 썩고 있는 게 채무자가 자기 모든 재산을 신탁을 했어요. 부동산 2건을. 그리고 나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때려버린 거예요. 채무자를.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거는 신탁 재산이죠. 신탁 재산 중에 이제 우선 수익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지도 안 돼요. 그 우선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해지도 안 되고 결국 공매변이 없습니다. 근데 공매는 파산 절차 외에서 별채권처럼 그 신탁회사가 별채권처럼 공매권이 있는데 공매 다 해서 자기네가 우선 수익 뭐 빌려준 돈이죠. 근저당처럼 그거 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제 파산재단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는 거죠.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거를 뭐 만약에 이제 공매를 안 넣으면 이거를 뭐 사회 신탁이면 이제 신탁 종료 청구권이 있고요. 사회 신탁을 원인으로 뭐 취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또 소송 길어지니까 지금 일단 좀 관망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도 벌써 파산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신탁을 채권자의 어떤 권리 행사, 강제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떨어져 있죠.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파산재단의 구성, 어떤 게 파산재단이 되는가, 그리고 압류금지 물건, 압류금지 채권 이런 걸 제외하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 파산 선고 당시를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퇴직금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자유재산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그 다음에 신득재산,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파산관계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 이 4가지가 자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은 압류금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면제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차 비용에 충당하지 못할 아주 금액이 근소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지분이 100만 원에 불과한다. 그럼 비용이 더 들죠. 관제인 보수 주고 뭐 하다 보면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충당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압류금지나 면제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재산화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재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